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 공감 능력의 매개 효과와 성별의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해 연구한 충청남도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이상진 실장입니다. 본 연구는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정 교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재연 순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디어 기기의 사용은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커뮤니케이션 기회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모바일 환경의 변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이 대세가 되면서 과다한 사용이 야기한 미디어 기기 중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21년 37%, 2022년 40.1%, 2023년 40.1%로 유아동, 성인, 60대 등과 비교할 때 매년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감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초기 청소년기는 두뇌에서 의사결정, 집행 기능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중독에 취약할 뿐 아니라 성인과 비교하여 중독 행동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 미디어 기기의 중독은 향후 성인으로서의 삶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기 중독은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이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미디어 기기 중독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및 사이버 폭력, 공격성 및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폭력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와 의도로서 단순히 폭력적 행동만이 아니라 폭력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년 사이버폭력 경험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이 높았습니다. 청소년기의 폭력 행동은 성인기의 부적응으로 이어지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폭력 가해자가 되거나 폭력의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같은 다른 문제 행동이 동반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미디어 기기의 중독과 폭력 행동 간의 연계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찾음으로써 청소년기 폭력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공감 능력은 청소년의 폭력 행동의 보호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여 해석할 수도 있고 대리적으로 느껴보면서 타인의 정서와 일치하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적절한 정서적 공감은 이타적인 행동을 향상시켜 줄 수 있어 대인관계를 맺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공감 능력은 성인기 때 이해심 많고 너그러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공감 능력은 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의 성별은 미디어 기기 중독, 공감 능력, 폭력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더 높았다는 연구와 여성보다 남성이 인터넷 중독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로 그 방향성은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폭력 행동도 성별의 차이가 뚜렷한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폭력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모두 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 행동과 달리 공감 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경향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는데요. 이는 또래 관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성의 도움을 더 많이 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미디어 기기 중독, 폭력 측면에서 청소년 중 중학생 시기가 가장 심각한 시기이고 미디어 기기 중독, 폭력 행동, 공감 능력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명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연령은 중학생으로 제한하고 성별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 효과와 성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로는 첫째, 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은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가? 셋째, 청소년의 성별은 미디어 기기 중독이 공감 능력을 경유하여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매개하는가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모델, 대상 및 자료 수집, 측정 도구, 분석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모델은 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 효과와 성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파악하고자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모델을 분석하기 전 주요 변수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심센터에서 인출하여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인터넷 대신 PC, 스마트폰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15개 문항 4점 리커트형 척도이며 신뢰도는 0.840입니다. 매개 연구인 공감 능력은 홍예숙과 김유숙의 청소년 공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17개 문항 6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척도의 신뢰도는 0.927입니다. 폭력행동은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 수정 번안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13개 문항 6점 리커트형 척도로 신뢰도는 0.783이었습니다. 분석은 SPS 윈 24.0 버전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 기술 통계, 빈도 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SPSS 프로세스 매크로 4.2 버전
4번과 14번 모델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 및 변수 간 상관관계입니다. 연구 모델을 분석하기 전 주요 변수의 평균을 확인하고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은 4점 만점에 1.95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공감 능력은 6점 만점에 4.222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폭력 행동은 6점 만점에 1.05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청소년의 우울감은 4점 만점에 1.997, 스마트폰 중독도 4점 만점에 1.95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어기기 중독이 심할수록 공감 능력이 낮아졌고 폭력 행동은 높아졌습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감 능력과 폭력 행동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공감 능력은 더 높았고 폭력 행동은 더 낮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미디어기기 중독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심할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졌고 공감 능력이 떨어질수록 폭력 행동은 높아졌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0.047이었으나 공감 능력이 추가된 매개 모델에서는 0.041로 감소하였고 공감 능력의 간접 효과 역시 유의하였습니다. 공감 능력의 간접 효과 검증에서도 부트스트랩 하한값 0.003과 상한값 0.011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미디어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직접 영향도 미치나 공감 능력을 경유하여 간접 영향도 미침이 검증됨으로써 공감 능력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 공감 능력, 폭력 행동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공감 능력을 경유하여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델은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3.3%였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고 상호작용이 추가됨에 따라서 R제곱의 변화량은 0.3%였습니다. 조절된 매개 지수도 유의하여서 청소년의 성별에 조절된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공감 능력을 경유하여 폭력 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 효과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만 조건부 간접 효과가 유의했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만 미디어 기기 중독과 폭력 행동 간의 관계에서 공감 능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의 및 재현입니다. 첫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공감 능력이 높았고 폭력 행동은 낮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공감 능력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폭력 행동은 낮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다는 연구나 여성보다 남성이 인터넷 중독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가 진행된 시점과 연계하여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 연구의 데이터가 수집된 2022년도 코로나의 진행이고 비대면이 익숙해졌고 이에 따라 미디어 기기가 일상생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둘째, 미디어 기기 중독이 심할수록 폭력 행동이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중독과 사이버 비행, 공격성, 폭력 행동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셋째, 청소년의 공감 능력은 미디어 기기 중독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디어 기기 중독이 심할수록 공감 능력이 낮아지며 이렇게 낮아진 공감 능력은 폭력 행동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디어 기기 중독이 심할수록 공감 능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미디어 기기의 사용 시간이나 몰입 경향성, 게임 시간, 인터넷 중독 등과 공감 능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입니다. 공감 능력이 폭력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 능력과 같은 친사회적 성향이 폭력 행동을 낮춘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은 미디어 기기 중독이 공감 능력을 경유하여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중독이 약할수록 공감 능력은 향상되고 이렇게 향상된 공감 능력이 청소년의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폭력 행동을 약화시키는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완충적인 효과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였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폭력 행동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공감 능력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미디어 기기 중독으로 인한 폭력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감 능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공감 능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더 잘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래 관계가 중요한 청소년기의 공감 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디어 기기 중독이 심할수록 공감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청소년이 일정 시간 이상 미디어 기기에 몰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또래 동조 욕구가 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이 높을지라도 또래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사이버 불링에 동조하거나 방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미디어 기기의 중독의 폐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감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폭력 행동의 감소는 남학생에게 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감 능력이 낮고 폭력 행동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미디어 기기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 기기 중독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기기 중독을 낮춘다면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서 폭력 행동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심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신청에 의해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을 위한 상담,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신청이나 가족의 신청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센터나 스마트 심센터 등에서는 미디어 기기 중독 청소년을 검사하고 선별하고 또한 중독이 심한 수준의 청소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